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탄핵 심판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에 대한 전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론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고일이 이번 주 14일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선고는 더 좀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14일로 전망을 했냐면요, 이게 뭐 다분히 그냥 예측에 불과한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변론 종결 후에 2주쯤 뒤에 선고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2주쯤 되는 날이 이제 14일이고, 마침 또 금요일이라서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지 간에 이게 지금 국민 여론들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강력한 집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좀 선고를 하면 주말에는 아예 열지를 않으니까 그런 점도 조금 고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보통은 선고기일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려줍니다. 한 2주쯤 뒤에 몇 월 며칠 선고하니까 그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일 전, 3일 전에 언제쯤 선고한다, 이렇게 알림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도 이제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여전히 14일 금요일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수요일쯤,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쯤 발표를 하면서 금요일에 선고한다라고 이제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이 생각보다 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14일 금요일 선고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변론 재개가 되지 않으면은 재판관들끼리 상의하는 절차, 즉 재판관 평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 구속 취소 결정문의 내용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부분을 재판관들끼리 한번 상의를 하는 절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서 상의할지 아니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재판관 내부의 논의 절차인 평의 절차를 거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평의와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평의와 판결의 차이는, 평의는 말 그대로 상의하는 거예요. 재판관들끼리 쟁점을 나눠서 쟁점별로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일종의 토의 내지 토론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요. 그 평의가 다 끝나고 나면 선고기일에 임박했을 때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판결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탄핵이 각하되는 게 맞다. 나는 탄핵이 기각되는 게 맞다. 혹은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결국 판결문의 그 설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의 과정에서 판결문 초안이나 쟁점에 대한 것들은 상당 부분 쓰여지게 되고요. 준비 차원에서. 그 이후에 판결할 때 결국 누가 탄핵 반대 의견을 냈느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판결은 마지막에 하게 되고요. 아직 그 일정상 판결까지 안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4대 4다, 5대 3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각하다, 뭐 이런 식의, 저도 각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각하될 것이라고 믿지만 아직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은 일정 부분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남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서로 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한번 서로 간을 볼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을 평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을 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평결은 자기 의사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엄청나게 보안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편결이 먼저 이렇게 돌아다닐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변호인단이나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위법한 증거들을 걷어내야 되고요. 또 재판 진행이 정말 헌법 질서에 안 맞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끝까지 다퉈줘야 돼요. 그래서 재판 기록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 재판 기록에 구속 취소 결정문의 내용도 현출이 되고 결정문도 드러나게 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기록에 대통령과 변호인단에 유리한 증거들이 많이 붙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재판관들이 거의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듯이 해서 다 가져갔거든요. 그 중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는 재판관들은 그 중에서 유리한 걸 뽑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제출한 기록 외에도 공수처가 수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냈거나 또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하면 그 증거도 독과 독수 원칙에 의해서 위법 증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끝까지 다퉈야 된다는 점은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시 선임행정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막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했었는데요. 똑똑히 기억해요. 그 당시 상황을. 방심해서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다 그때도 정말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심제라서 이거를 어떻게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변론을 제기하든 평의를 더 열든 최대한 재판에 대해서 위법성을 끝까지 다퉈줘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그 위법하다는 논리와 증거 속에서 탄핵 각하의 결정문이 나올 수가 있고 결정문에 인용할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려고 하면 오히려 재판을 더 열심히 다퉈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탄핵 각하가 뻔한데 더 변론을 제기하거나 재판을 더 끌면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은 저는 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은혁 임명은요. 최장모 대행이 저번 주에 못하면서 물 건너간 거예요. 이게 지금 축구 시합으로 따지면 인저리 타임에 편향된 심판을 넣는 거거든요. 그 축구 시합에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을 넣는 순간 재판이 엄청나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평의를 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난한 과정을 거치려고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 2심 재판보다 훨씬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본인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4월 18일까지 이 재판을 끝내지 못하면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을 임명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것이 임박해 있고 대통령은 또 구속이 취소돼서 엄연히 관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가 드러나면서 탄핵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 상황 하에서 마은혁을 최장모 대행이 그냥 임의로 임명한다? 시기가 못 박혀 있지도 않는데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은혁이 임명되면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 임기 내에 결론 못 내릴 거예요. 변론 재개를 해야 되고 또다시 평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탄핵 인용할 것이 뻔히 보여요. 왜냐하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도 인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하루 이틀 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탄핵을 인용하는 판국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네 편은 탄핵을 이미 인용에다가 결론을 내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단순 계산으로 하더라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명이
자기 임기 내에 못하고 가면은 탄핵 인용을 당연히 생각했던 사람이 2표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1표에 불과한데, 그냥 단순히 산수로 하더라도 이것은 마은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짜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는, 그게 헌법 정신에 맞다는 그 당위성하고 그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돼요. 이건 단심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약에 결론을 좀 낙관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판을 리뷰하고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방심해서 나중에 결론이 나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구속 취소 결정문이라도 내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도 내고 끝까지 다퉜을 때 손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 직무복귀 180일 이내에 재판하도 되어 있어서 직무복귀가 일주일, 2주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복귀가 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이게 지금 만약에 방심하다가 탄핵 인용에 하다못해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변수 때문에 그대로 재판 선고 빨리 받는 게 좋다. 이 논리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복귀는 정말 임박했어요.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랑 연계시킨다는 오해를 계속 헌법재판소가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문도 간단해요. 반나절만 재판했기 때문에 그 재판한 내용을 판결문에 담는 건데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을 미룰 더 이상의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선고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는 더 이상은 재판에 있을 변수가 아니고 끝까지 다퉈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재판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무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는데요. 일단 무죄가 나려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2심조차도 이재명 대표에게 엄청 불리하게 진행이 됐어요. 결국 이재명 피고인이 요청한 증인들조차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죄를 선고하려면 법리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법원에서 권순희 대법관이 주심이면서 TV 토론회에서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면죄부를 줬거든요. 또 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은 맞는데 또 이상한 법논리로 이 무죄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저번에도 면죄부를 줬고 이번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법기술적인 면죄부를 준다? 저는 이게 국민들 시선이 무서워서라도 사법부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묘하게 혐의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국토부 협박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차트를 들고 이것까지 든 상태에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떨결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가지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나온 말실수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는데, 이게 인터뷰의 즉흥성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먹히기 어려운 것이 비슷한 인터뷰를 단기간에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즉흥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터뷰에 있어서는 다 미리 준비된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즉흥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져서 저는 무죄 선고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재판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27일은 이재명 피고인이 마음대로 끌 수 있는 이재명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상고장을 제출하거든요. 상고장을 제출할 때는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7일을 꽉 채워서 제출하려고 할 거예요. 저번에도 항소 때도 그랬거든요. 모든 재판에서 2심에 제기를 할 때는 항상 꽉 날짜를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상고 이유서라는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도 20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일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피고인이 국민들이 아무리 질타를 하셔도
재판을 끌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7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대법원에서 충분히 앞당길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27일 이재명 시간을 다 차치하고 나머지 시간 한 달 정도면 대법원이 충분히 선고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2달보다 조금 적게 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마은혁 그 후보 임명도 접수 후에 30일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거든요.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이 엄청 정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무슨 뭐를 연구해야 된다든지 해외 입법례를 찾아봐야 된다든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기존 판례들이 엄청 촘촘하게 그 결성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피고인의 법리적인 주장이 기존 판례에 비추어서 맞느냐 틀리냐 OX만 쳐주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결론을 내리는 데는 많은 그게 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달 좀 못 걸리게 되고 최대 끌어도 2달 안에는 선고가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3월 26일에 선고가 나니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나면 5월 26일 전에는 저는 대법원 선고까지 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공언을 했었죠. 2달 사이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 재판이 선고가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에 불과해요. 대법원이 의지를 가지면 그 한 달 내에 충분히 선고가 가능합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재판관들에게 사정을 하거나 혹은 법리를 설명한다고 의견이 바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진수 반통위원장도 탄핵을 인용했던 의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변호인단이 위법한 증거와 위법한 절차에 대해서 끝까지 다퉈서 그 판결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역사에 기록적으로 그 재판 기록에 껌껌이 하나라도 더 남김으로써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재판관들이 탄핵에 함부로 찬성표를 못 던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과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전망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셔서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디 탄핵 재판에 대해서 이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서 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